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내일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기간 마지막 날이죠. 1단계 합병 마무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서정진 회장의 뚝심이 계속 이제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 공매도 3박자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금으로 추가로 천주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월요일이죠. 예, 그동안 이제 10월 달에 13만원대까지 저점을 찍고, 의결권 자문사 관련되는 찬성 이후에, 예, 10월 달에 이제 중순쯤 넘어서 이제 15만원대를, 주총 이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후로, 이제 15만원대 부근을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16만원 부근까지 올라가서 5일선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수급상으로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면서 쇼커버링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이 합병이 어떤 기대감으로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이 기간 쪽의 어떤 수급들이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매도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개인들과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합병 관련되는 어지는 뭐 확고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과 3분기 어떤 최고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수급상으로 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 달까지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외국인 쪽의 어떤 수급 개선이 나오면서 합병의 어떤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합병 결정으로 두 번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가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밑단으로 있으면서 수급도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좀 우호적이지 못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제 10월 달 들어서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4, 5% 윗단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제 주가 형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200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게 아니라 2008년도에 우회 상장을 했죠. 그래서 우회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기존에 이제 오알캠이라는 뭐 회사에 우회 상장으로 들어와서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또 우회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 본래는 이제 그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의 그 오렌시아 관련되는 거기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CMO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2008년도 이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예, 진출하겠다는 부분으로 개발 성공이 201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램시마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EMA 쪽에서 램시마 허가를 받으면서 항체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엔 사상 최초의 어떤 개발에 성공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제 미국 진출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면서 2018년 초까지 이제 6개월 동안에 주가가 급등하는 어떤 흐름을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유럽 시장만큼 성공을 못하면서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회계적인 논란이 나오면서 다시 또 주가가 뭐 빠졌는데 이런 어떤 이 주가의 어떤 그 등락을 할 때 항상 보면 외국계 쪽의 어떤 리포터 예, 특히나 뭐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현재 주가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어떤 셀 리포트를 내면서
공매도와 연계된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좀 등락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좀 급등을 했다가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2년 동안 바닥에 있으면서 좀처럼 바닥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상당히 수급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좋아지면서요. 기존 이제 기관들의 하우스가 이번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특히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이 수급상에서 상당히 이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나오면서 펀더멘탈 훼손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 어떤 국면이니까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하는 어떤 코멘트들이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사실 이제 8월 달에 이제 간담회에서는 주주들이 요구해서 합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이 1조가 넘어가게 되면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주총에서 강력한 어떤 의지, 1조가 넘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병을 하겠다. 이런 어떤 시장의 신뢰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이제 주주들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합병의 어떤 배경과 이유, 향후의 어떤 청사진들을 꾸준히 이제 나오면서 주주들의 어떤 상한 마음들도 어느 정도 좀 돌리면서 주총에서 개인 주주들의 어떤 합병에 전향적인 어떤 찬성 의견을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어떤 합병 찬성을 권고하는 어떤 성과들도 나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자체가 최고 수준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면서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들이 놓아지고, 이 차세대 품목인 램시마 SC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성장성이 향후에 돋보일 것이고, 합병 이후에도. 그래서 2030년 장기적으로 12조,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 2030년도에 30조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2조 대 어떤 매출액이 12조까지 올라간다라면 글로벌 빅파머의 어떤 도약은 상당히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 강도를 대비한다면 또 다른 어떤 성장세의 어떤 시발점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시작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의견들도 지금 하우스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기후성 이제 셀트리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올 초에 이제 주총에도 주가가 이제 일정 가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급여 관련되는 부분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좀처럼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에서 1000주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1억 한 5천만 원 정도대를 투입을 해서 기존의 보유 주식에서 1000주를 이제 장내 매수했는데요. 임원진들이 이렇게 자사주 자기 주식 취득을 한다는 말은 이 책임 경영 입장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1000주 추가 매수 소식들도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통합 1단계, 내년도에 이제 제약까지 이제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1단계 관문에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들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관문 통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일 합병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영향을 있겠습니다만, 이 주말에 이제 미증시도 좀 급등을 했고, 최근에 외국계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헬스케어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주식의 청구권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뭐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신청이 뭐 1조 대가 나오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뭐 빠졌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뭐 해소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는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 합병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 M&A 대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본 기업이라든지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 활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이후에 어떤 본격적인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되면 장기 이 바닥권 가격인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이제 20만 원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어떤 국면이 되겠지요. 자, 내일 어떤 소식이 날지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